안녕하세요. 경의선 책거리 책스라디오 PD 김한나입니다. 오늘도 경의선 책거리와 유튜브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방송이 송출되는 지금 가장 피곤하고 눈이 감기는 시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 만큼 우리 모두 기지개 한번 켜고 라디오 들어볼까요? 경의선 책거리 책스라디오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며 살고 계시지는 않나요? 이에 소설가이자 사상가인 레프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때는 현재이며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며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다. 지나간 과거를 추억으로 담아두고 다가올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책과 관련한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를 이야기하는 책스라디오 지금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안녕하세요. 책스라디오는 3일간 진행되는 특별 라디오입니다. 저는 라디오지기 장지원, 천혜입니다. 지원씨, 벌써 책스라디오 중반부까지 왔어요. 네, 두 번째 날이네요. 첫 번째엔 정말 많이 떨렸는데 두 번째여서 저는 약간 긴장이 풀린 느낌? 어떠세요? 긴장이 좀 풀리셨나요? 저는 조금 긴장되긴 하지만 그래도 경의선 책거리에 오시는 분들께 좀 좋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쵸. 혜인 씨와 제가 이렇게 노력하는 만큼 즐겁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혜인 씨는 혹시 시간하면 떠오르는 책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김혜령 작가님의 내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이라는 책이 생각이 납니다. 김혜령 작가님은 왜 내 것인데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걸까 하는 의문을 풀기 위해 심리학 공부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이 책을 읽으면 마음이 굉장히 평온해져요. 네, 책 제목처럼 정말 이 책을 읽으며 마음을 돌보는 그런 방법을 알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마음이 산만해지거나 불안정해질 때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원 씨는 어떤 책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아실 수도 있는데 당신의 과거를 지워드립니다 라는 책이 떠올라요. 이 책은 과거에 저지른 실수를 지우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을까? 라는 궁금증에서 시작되는 책이에요. 과거를 지운 한 여자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들을 담은 작품입니다. 당신의 과거를 지워드립니다는 책 제목부터 굉장히 흥미로워서 저도 읽은 경험이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꼭 읽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책스라디오 시작해볼까요? 네, 그럽시다. 라디오 1일차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경의선 책거리에서 가장 규모가 큰 저자데이 책축제가 진행 중인데요. 책 약국과 전시를 비롯한 오프라인 행사와 언택트 사회에 맞춰 줌과 유튜브를 이용한 온라인 행사들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으니 다시 한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저자데이는 시공을 넘어 온택트라는 컨셉을 가지고 있는데요. 코로나 위기에서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고 세대 장르 시공을 초월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책스 라디오는 그래서 시공을 넘어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서로에게 책을 추천하고 또 함께 듣는 그러한 대화의 장을 만들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네, 지금 제 앞에는 여러분의 사연을 받아놓은 박스가 있습니다. 첫째 날에는 과거의 나에게 주고 싶은 책, 둘째 날에는 지금 가을하면 떠오르는 책, 마지막에 셋째 날에는 딱 한 권, 미래에 남길 수 있는 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사연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한 퀴즈부터 풀어볼까요? 네, 그럼 돌아온 퀴즈 타임입니다. 퀴즈는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가 읽어드리는 소설 혹은 시의 구절을 들으시고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지금 청취하고 계시는 라디오가 끝나기 전까지 유튜브 댓글창에 정답을 적어주신 분들 중 2분을 추첨하여서 경의선 책거리 굿즈 모두가 탐내고 있는 굿즈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첨자분들은 축제가 끝난 후 경의선 책거리 SNS를 통해 발표하려고 하니 모두 끝까지 함께해주세요. 그럼 혜인씨가 문제 내주시겠어요?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의 구절인데요. 너는 자라 겨우 내가 되겠지? 입니다. 네, 저도 그 책 참 좋아하는데 두 번째 문제는 바로 이어서 제가 내보도록 할게요. 이것 또한 정말 유명한 구절이에요.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다 입니다.
오늘의 퀴즈는 여기까지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댓글과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여러분의 사연이 콘텐츠가 되는 시간, 칙스 라디오의 사연풀이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무엇인가요, 혜인씨? 네, 2일차의 주제는 지금 가을하면 떠오르는 책은 무엇입니까? 입니다. 사전에 이벤트를 통해 사연을 받았었는데요. 오늘은 몇 편의 사연이 왔을까요? 한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지원씨? 네, 오늘도 사연함에는 5편의 사연이 가득 차 있는데요. 그럼 첫 번째 이야기를 바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김경진님의 사연입니다. 김경진님이 지금 가을하면 떠오르는 책은 일리아스입니다. 이 책은 고전소설로 145페이지의 어떤 구절을 특히 좋아하신다고 하시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잘것없는 자들이여 어디로 갔는가? 라는 구절이에요. 네, 김경진님이 추천해주신 일리아스라는 소설에 이런 인상 깊은 한 구절을 이렇게 전해드릴 수 있게 되었는데 정말 이 한 구절만 봐도 이 책이 얼마나 궁금해지는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네요. 네, 저도 이 한 줄만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책을 한번 꼭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장미님의 사연입니다. 장미님이 지금 가을하면 떠오르는 책은 가시고기입니다. 장미님의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가을 눈물을 흘리고 싶으신 분에게 책 가시고기를 추천합니다. 한 20년 전 같아요. 학원 끝나고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가시고기 책을 읽었죠. 점점 집 정류장에 가까워지고 저는 읽는 속도를 냈어요. 몇 장 남지 않은 거의 마지막 부분이었거든요. 꺼이꺼이 눈물이 나오고 울면서 하차했던 기억이 나네요. 슬픔과 감동을 느낄 수 있고 무엇보다 그렇게 또 울고 나면 시원하더라고요. 저 땐 고3이었고 지금은 5세 아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인데 다시 한번 읽고 싶습니다. 저는 이 책에서 알들을 먹으려고 달려드는 다른 물고기들과 목숨을 걸고 싸운답니다. 먹지도 잠을 자지도 않은 채 열심히 지켜내죠. 아빠 가시고기 덕분에 새끼들이 무사히 알에서 깨어납니다. 아빠 가시고기는 그만 죽고 말아요. 새끼들은 아빠 가시고기의 살을 뜯어먹고 무럭무럭 자랍니다. 결국 아빠 가시고기는 뼈만 남게 됩니다. 라는 부분을 좋아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조건 없는 사랑과 희생은 사랑과 물고기의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이 책의 제목이 가시고기라는 점은 사연 보내주신 장미님을 통해서 다시 알게 된 부분이에요. 장미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 사연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박혜련님의 사연인데요. 박혜련님이 지금 가을하면 떠오르는 책은 월든호입니다. 혜련님의 사연을 그럼 읽어드릴게요. 햇살 곁 고요하게 서로가 이야기해주는 그의 삶을 듣고 있노라면 삶의 평온과 모든 시간 안에서도 생생한 이야기를 통해 뭔가 동시대적인 감각이랄까? 그의 묘한 글귀 안에 귀 기울이게 됩니다. 저는 창업을 하고 한참을 다양한 책을 읽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정서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평온을 갖고 느낄 수 있는 책이 바로 이 책이었습니다. 정말 묘하게 집중되고 독서라는 대화 안에서 많은 매력을 얻은 책입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박혜련님이 특히 좋아하는 구절은 188페이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독, 우리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그보다 더 건강하기에 더욱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교제를 통해 서로에게 힘을 주고 또 결코 혼자가 아님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처음 들어본 책인데 혜련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동시대적인 감각이랄까 그런 것들을 저도 한번 느껴보고 싶어서 이번 가을이 가기 전에 꼭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차민지님의 사연입니다. 차민지님이 지금 가을하면 떠오르는 책은 사서한 110호의 우편물입니다. 차민지님의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서한 110호의 우편물이라는 책을 추천합니다. 책의 줄거리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9년차 라디오 프로그램 작가 공진솔과 PT이자 시인인 이건이 주인공으로 만나 가슴 따뜻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담고 있습니다.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풍경을 묘사하는 부분이 인상적입니다. 저는 4계절 중에서도 아련함과 따뜻한 사랑 이야기가 쌀쌀한 가을밤에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책을 낙엽이 쌓이는 가을 학교 도서관에서 처음 읽게 되었습니다. 제목에 이끌려 읽게 되었는데 앉은 자리에서 끝까지 읽게 되었어요. 그만큼 빠져들었고 너무 재밌게 읽은 책으로 기억에 남습니다. 쌀쌀한 가을밤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내 사랑이 무사하기를 내 사랑도 무사하니까 라는 구절을 좋아합니다. 책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말해주고 아련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라디오 작가와 시인의 만남, 듣기만 해도 정말 설레이는데요. 날씨가 좀 더 추워지고 이곳 책거리도 조금 더 쌀쌀해지면 이 책을 읽으면서 마음을 따뜻하게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민지님이 사연 보내주신 것처럼 역시 쌀쌀한 가을밤에는 따뜻한 사랑 이야기가 제격인데요. 저도 이 책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사연입니다. 5번째 이야기는 장효민님의 사연입니다. 장효민님이 지금 가을하면 떠오르는 책은 끌림입니다. 효민님의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파란 하늘과 맑은 바람이 가득한 가을은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은 계절이라고 생각해요. 이병률 작가님의 여행 에세이 시리즈 중 첫 번째 작품인 끌림은 세상에 나온 지 벌써 10년이 훌쩍 넘은 책이지만 이 책을 읽을 때면 여전히 낯선 곳으로 떠나는 여행자의 어떠한 설렘 같은 걸 느낄 수 있어요. 라고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하늘은 높아만 가는데 우리는 점점 더 집 안으로 숨을 수밖에 없는 요즘의 가을에 이 책을 추천해요. 학창시절 제가 학업으로 바쁜 와중에도 계절이 바뀔 때면 꼭 새로운 책을 데려오는 그런 소소한 재미를 갖고 살았는데 어느 해 가을에 우연히 만난 이 책은 온종일 학교에 발목 잡혀 있던 저에게 세계 곳곳에 50여 개 나라 또 200여 개 도시의 이야기와 풍경을 선물해 주었어요. 저자 특유의 따뜻한 문체와 감성이 마음에 들어서 아껴 읽던 책입니다 라고 말해주셨네요. 특히 효민님은 이 책의 여행은 120점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곳을 찾아내는 일이며 언젠가 그것을 꼭 한 번만이라도 다시 밟을 수 있으리란 기대를 키우는 일이며 또 만에 하나 그렇게 되지 못한다 해도 그때 그 기억만으로 눈이 메워지는 일이다 라는 부분을 특히 좋아하신다고 사연 보내주셨어요. 네, 요즘 코로나 상황 때문에 여행을 못 간 지 저도 한참이 됐는데 이럴 때 역으로 또 여행 에세이를 즐기는 것 또한 이 시국을 이겨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는 팁을 효민님이 주신 것 같네요. 네, 저도 지원씨처럼 코로나로 여행을 다니기 조심스러운 요즘 이 책을 통해 책 여행 떠나보는 건 어떠실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벌써 5번째 사연까지 읽어보았는데요. 이 책 모두 다 가을에 꼭 읽어보고 싶네요. 네, 저도요. 지금 돌아가서 책 장바구니 넣어놓을 책들이 5권이 넘게 생긴 것 같아요. 책과 관련된 이렇게 소중한 이야기를 전해주신 5분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연이 당첨되신 5분께는 또 소정의 선물이 기다리고 있죠? 맞습니다. 선물은 저희가 안전하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연만 들어도 가을이 생각나네요. 자, 다음 코너는 책거리에 물어봐입니다. 책거리에 물어봐는 경의선 책거리의 운영진, 경의선 책거리를 알고 계시거나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을 가지고 계시는 시민, 경의선 책거리의 서포터즈인 책친구 이렇게 3분을 인터뷰하는 코너입니다. 주연씨, 오늘의 게스트는 누구시죠? 네, 오늘의 게스트는 바로 경의선 책거리를 아주 잘 알고 계시는 21세 대학생 하주현 님입니다. 저희의 질문에 답변을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질문을 드리면 지연씨께서 하주연씨 답변을 읽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경의선 책거리의 매력은 무엇인가요? 네, 하주현 씨께서는 책거리의 분위기를 특히 좋아해서 자주 들리고 계시다고 해요. 그래서 접근성이 좋은 홍대 입구에 위치해 있어 자주 들릴 수 있고 낮에 방문하면 한층 더 여유 있고 조용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점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평소 책을 좋아하는데 다양한 책과 관련된 행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점 또한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답변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군요. 낮에 방문을 하면 한층 더 여유 있고 조용한 휴식을 취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저도 정말 공감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경의 산책거리의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을 갖고 계신데 어떤 프로그램이었나요? 네, 백석 동화나라에 가다라는 행사였는데 초등학교 학생들이 백석의 동화 스토리를 기반으로 그림을 그려서 그 입상작들을 모아 전시회를 여신 걸 참여한 적이 있어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건 한 학생이 오징어의 뼈를 그리기 위해 엑스레이 사진처럼 까맣게 색칠을 해주었더라고요. 독특한 주제와 또 그런 창의성이 돋보이는 그림이었고 저도 또 덩달아서 어린이들의 마음에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또 정성스러운 답변 보내주셨습니다. 주연님이 참여하신 것처럼 경의선 책거리에는 늘 실험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라디오를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도 경의선 책거리의 홈페이지를 꼭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질문은 경의선 책거리는 산책로가 잘 조성되어 있는데요. 주연님은 어떤 산책로를 가장 좋아하시나요? 네, 저는 모든 산책로를 좋아하지만 특히 서강대 입구에서 걸어 들어오는 길을 가장 좋아해요. 왜인지 모르겠지만 반대 방향인 홍대 입구에서 출발할 때보다 들어가자마자 공원이나 휴식의 공간이라는 느낌이 더 강하게 들기 때문인데요. 사실 홍대에서 책거리 글자의 숲으로 들어오는 길도 좋아하는데 책거리를 또 처음 접한 경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서강대 쪽으로 들어오는 산책로를 발견하고 글자의 숲에 도착하기까지는 같은 공간인 줄 몰랐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라고 답변해 주셨어요. 네, 사실 경의선 책거리 굉장히 길게 이어진 길인 만큼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여기도 책거리랑 이어지네? 라는 경험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라디오직인 저도 굉장히 여러 번 뜻밖의 경의선 책거리를 만났던 경험이 있는데 혜인 씨는 혹시 어떠세요? 저도 경의선 책거리를 정말 좋아하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는 경의선 책거리를 걷다 보면 기차역처럼 꾸며져 있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서 사진을 찍으면 꽤 잘 나오더라고요. 혜인 씨만의 인생샷 포토존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그냥 대충 사진 찍어도 그날 그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은 하나 만들 수 있어서 이 라디오를 듣고 계시는 분도 지원님도 한번 가서 찍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정말 기대되는 그런 포토존 추천이었고요. 자, 이어서 혜인님께서 또 질문 소개해 주실게요. 네, 다음 질문입니다. 주연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경의선 책거리에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은 이벤트는 무엇인가요? 네, 경의선 책거리에 아주 귀여운 캐릭터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하는 단편소설 공모전 이벤트가 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해주셨어요. 그런 캐릭터도 알릴 수 있고, 또 시민분들의 기발한 아이디어도 엿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또 답변을 해주셨네요. 네, 경의선 책거리 담당자님들 듣고 계신가요? 주연님 아이디어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하주연님께 있어 경의선 책거리와 같은 복합예술 문화 공간이 어떤 의미로 다가왔고 이러한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복합예술문화공간은 저에게 유익함으로 다가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의선 책거리를 통해 책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알아갈 수 있었고, 저는 이런 공간이 시민에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우리에게 소소한 즐거움을 주는 공간이라고도 생각을 해서요. 앞으로도 경의선 책거리만의 실험적인 프로그램이 기대가 됩니다. 라고 또 이렇게 따뜻하고 상냥한 답변 주셨네요. 맞아요. 저도 약간 반복적인 일상 속에서 경인 산책거리가 주는 약간 독특함이 제 삶에 있어 소소한 즐거움을 주는 공간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책거리에 물어봐 코너의 시그니처 질문입니다. 주연님께 있어 경의선 책거리는 무엇입니까? 네, 저에게 경의선 책거리란 궁금증입니다. 경의선 책거리에서는 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늘 기발하고 또 재밌다고 느꼈어요. 다음에는 어떤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에게 놀라움을 줄지 너무 궁금한 곳입니다. 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네, 주연님의 답변을 듣고 계실 담당자님들이 굉장히 뿌듯해할 그런 답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네네. 다시 한번 주연님께 너무 답변 감사하다는 얘기 드리고 싶고요. 섹스라디오 청취자분들께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답변해주신 하주연님, 앞으로도 경의선 책거리 프로그램에 많은 참여 또 부탁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주연님과의 인터뷰 나눠보았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김경진님, 장민님, 박혜련님, 차민지님, 장효민님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간단하게 인터뷰를 해보았는데요. 다들 재미있으셨나요?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저는 첵스 라디오를 진행하면서 좋은 책들을 알아갈 수 있어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저도 첵스 라디오를 통해서 오늘 처음 알게 된 책들이 많아졌어요. 라디오에서 소개된 책들을 한 번씩 읽어보는 것도 많이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30분이 정말 빨리 가네요, 혜인씨. 네. 내일이 벌써 첵스 라디오 마지막 날이죠? 네, 맞아요. 저희가 기획부터 제작까지 한 라디오여서 그런지 아쉬움이 더 큰 것 같아요. 지원씨, 마지막까지 열심히 해봅시다. 네, 그래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열심히 해보아요. 최선을 다해서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해서요. 네, 그러고 보니 최근에 우리나라 독서율 하락, 성인 34.6% 일 때문에 바빠서 라는 헤드라인의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책은 우리들의 시야를 넓혀주고 다양한 지식을 전달해줌에도 불구하고 책을 읽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하루 5분, 10분 정도라도 시간을 내어 책을 읽으면 좀 더 현재를 유익하게 살 수 있는 또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첵스 라디오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내일 마지막 첵스 라디오도 꼭 청취해 주시길 바래요. 좋아요와 구독도 역시 부탁드립니다. 이상 라디오지기 장지원, 천혜인이었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고 열심히 읽으시길 바랍니다.